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종목이 상한가를 갔지만 전일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지금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그 다음에 종근당까지 같은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간외로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자비스와 드림텍은 바로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상한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따로 종목을 모아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분석해 드리는 종목을 잘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금 봤을 때는 자비스나 드림텍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도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프라웨어부터 한번 보죠. 인프라웨어는 어제도 19% 상승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밀렸거든요. 장 시작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확 밀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 왔다가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는데, 첫 번째 얼음에서 그냥 상한가로 봐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운이죠. 잡으신 분이 운이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또 한 4% 또 한 번 쭉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올려서 상한가를 갔는데, 너무나 의도적이어서 아마 내일도, 즉 월요일 날도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폴라 빗썸 상장 때문에 투자 수익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인프라여도 이제 코인 관련한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되고요. 폴라의 가격이 혹시나 급등을 한다면 인프라여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자, 자비스는 어제 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공정 인라인 방식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개발해가지고 그 소식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뺐죠. 지금 뺀 게 27%에서 21%, 한 6, 7% 뺐다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딱 2분 만에. 그죠? 상한가 끝이에요. 자,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어제 하나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드림텍. 자, 드림텍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전자코 솔루션 상용화 추진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하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얘도 아침에 시작해서 바로 조금 밀다가 그냥 상한가로 붙어버렸습니다. 4분 만에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갭 뜨면 동시호가에 이렇게 떠버리면은 솔직히 저희는 안 건드립니다. 저는 이거 먹을 것도 없어요, 물론. 근데 이거를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손절을 안 잡으셨으면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수익이시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높고 먹을 것도 없어요, 당일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높게 시작하는 거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갭상승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반드시 손절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가고 쭉 밀려버리면 그때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지금 테림포장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테림포장 같은 경우는 6%에서 시작해서 15%까지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테림포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살짝 밀렸다가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뺀 걸 보세요. 손절과 익절을 못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손해봅니다. 지금 위에가 6,800원부터 5,650원이면은 1,300원? 1,200원 정도 되죠. 1,200원 정도 되는데, 1,200원이면 거의 20%예요. 20%가 빠진 겁니다. 중간에 들어갔더라도 여러분들 못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거는 저도 환영이에요. 항상 좋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밀리는 거나 또 하락하는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익절을 잡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두 번인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이슈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매각 이슈인가 보다 했는데 얘도 보는 것처럼 출렁 올라갔다 떨어뜨렸다 올라들었다 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데 역시나 여기서 보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이러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좀 견뎌보시고 아니면 최저점을 갖다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특히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갖다가 익절 라인으로 잡고 있으면 이 밑으로 안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익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대한전선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일단은 매각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계 1위 해상풍력기업 국내 진출 속 해저 케이블 생산의 부각 뭐 이렇게 상한가인데 자, 그러면 이 세계 1위 해상풍력기업이 뭐냐? 오스테드라는 회사입니다. 오스테드가 지금 풍력발전 세계 1위인데 국내 진출한 다음에 국내 진출하면서 해저 케이블 생산에 뭐 관련돼 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데 요거는 조금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상승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바이오랩. 자, 고바이오랩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얘도 쉽게 올리진 않더라고요. 자, 신규주죠. 신규주.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단 상장을 한 돈을 가지고 미국과 호주 임상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연구시설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뉴스는 없고요. 요즘 신규주들이 상당히 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와, 신규주인데 보세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쭉 올렸습니다. 자, 다시 뺐죠.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렸죠. 또 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자, 여기 36,000원부터 시작해서 31,000원까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한 7, 8% 되죠? 여기서 지금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중간에 저도 단타를 치긴 했지만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많이 먹지는 못하고 아마 이 최저점에서 뭐 한 게 아직 25%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하려면 진짜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신규주는 빠질 때는 건들지 마죠. 오늘 하나 신규 상장한 주식은 많이 빠졌죠. 근데 저희는 빠진 종목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확신은 안 하지만은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빠지면서 아마 받치는 세력지 일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온 거고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도 이 종목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좀 더 보셔도 돼요. 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갭 상승해서 조금 먹을 걸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종근당 홀딩스. 자, 세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터지는 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아니고, 11시네요, 11시. 여기가, 요렇게, 11시 3분부터. 11시 30분에 뉴스가 뜬 다음에 얘가 갑자기 확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음되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엔트, 미국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했다는 거고 종근당 올루미엔트 국내 공동 판매 사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요 뉴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근당 쪽에 뭔가 이슈가 있고 종근당 바이오 쪽 움직임 나오고 있고 종근당도 같이 보라. 그래서 세 종목을 갖다가 다 말씀드렸는데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지금 움직임 나와서 올라왔고요. 지금 어느 종목이 제일 빨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종근당 홀딩스고요. 여기에 종근당 바이오도 한번 보고요. 종근당 바이오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종근당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세 종목을 나란히 띄워놓고 보면 어느 종목이 가장 빨랐고 어느 종목이 제일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제일 강한 종근당 바이오를 건드리면 될 겁니다. 물론 얘네들도 종근당 바이오도 엄청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지금 스타트는 누가 제일 빨랐나요? 자, 스타트는 전부 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가 바로 얼음이 들어갔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조금 있다 얼음이 되는데 바로 뉴스가 뜨자마자 관련 핵심주인 종근당 바이오가 먼저 올라가서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가 그 다음에 따라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근당 홀딩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순위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이겠죠. 근데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종근당 홀딩스가 상한가 가고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 간 다음에도 여기였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를 먹고 상한가가 아니라 그 VI죠. 저희는 얼음이라고 하는데 얼음을 먹고 갭상승해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상한가를 가면서 움직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짝짓기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짝짓기 매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마 매매랑 비슷해요. 일단 대장주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대장주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왜냐면 대장주가 원체 세면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를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먹을 때 이슈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슈가 좋은 이슈인지, 굿인지, 나쁘신 건지, 아주 좋은 건지, 베리굿인지, 베리굿인지, 아니면 그냥 굿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장주가 상 붙었을 때, 보통 얘가 얼음이 들어가면 2등주가 바로 따라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장주가 풀려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보고 2, 3등주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보통 예전에 뭐가 그랬냐면 SK 바이오팜, SK 우선주, SK, 그 다음에 SK 또 하나 뭐 있죠? 또 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종목들이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두산그룹주들 두산인프라웨어, 두산중공업 요런 것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짝짓기를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캔들 볼륨 차트로 원상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캔들 볼륨 차트를 갖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캔들 볼륨 차트를 왜 이렇게 하느냐? 차트가 뚱뚱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건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걸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차트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차트가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밑에다가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을 같이 안 보면 얘가 얼마만큼 거래가 터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캔들 볼륨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이 만들어지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격이고요. 가격이고 이렇게 꼬리도 달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래량이에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10만 주 터졌다, 20만 주 터졌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면 약 10만 9천 주가 터졌거든요. 근데 10만 9천 주가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보다 엄청나게 터졌다는 거. 딱 보면 비율만 봐도 이건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구나. 엄청나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10만 주든 5만 주든 1만 주든 100만 주가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거래량 비율보다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래량이겠죠. 이 차트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뭐냐면요. 이 종목의 지금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터진 거고요. 얘는 요만큼 터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얘는 조금이에요. 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래량은 얘보다도 적어요. 왜? 얘의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얘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를 하시면 따로 밑에 거래량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봉 하나만 움직이는 걸 봐도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보면 요걸 딱 눌러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일반적인 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캔들 볼륨 차트는 여기에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종근당 홀딩스 말씀드렸고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드림텍 아까 말씀드렸죠. 예, 드림텍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예, 전자코 솔루션이죠. 전자코 솔루션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림텍. 예, 뭐 이런 것도 뭐 바로 상한가 붙어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있죠. 월요일 날도 아마 꽤 많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반청하고 안 빠지면 계속 가져가시고요. 빠지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줌인터넷. 자, 줌인터넷도 오늘 하루 종일 출렁출렁 거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5%. 종가가 24%에서 끝나네요. 마지막에 좀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그쵸? 상한가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 그 다음에 그만큼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온다고 거의 확신이 되지만, 솔직히 여기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지금 5,700원부터 6,700원부터 6,200원까지면 500원 정도 거의 한 8, 9% 빠진 거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빠지면 저는 손절을 하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뭐하고 마지막엔 좀 물량이 좀 나왔죠. 자, 이슈는 그거예요. 이슈는 실제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핀테크앱 토스가 운영하는 토스 증권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인터넷, 예, 모회사인 이스트소프트 있죠? 이스트소프트 자회사에 엑스포넨셜 자산운용이 뭐 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산운용 관련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스증권이 금융위에 인가를 받자 지금 엑스포넨셜 자산운용, 그러니까 줌인터넷 관련한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죠. 그래서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중에는 줌인터넷만 본 게 아니라 R소프트 있죠. 네, R서포트 때문에 저는 올라온 줄 알았거든요. R서포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고요. 장중에 움직임이 출렁출렁 했지만은 되게 세게 움직였어요. 그쵸? 수급이 들어올 때 꽤 세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R서포트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R서포트도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스트소프트는 거의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오히려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고가가 4% 뿐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확진자가 많이 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확대되면서 R서포트가 움직이고 관련된 회사로 줌인터넷이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이슈다. 증권 관련된 이슈다. 증권사 관련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자, 세종텔레콤
자택근무 관련한 종목이래요. 그쵸? 얘는 스마트워크 자택근무 관련주라고 합니다. 세종텔레콤이요. 왜 그런지 이슈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뭐 때문에 그렇죠? 자택근무 관련한 종목으로 이슈가 돌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뭐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발생하자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만 하는데, 뭐 세종텔레콤은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동전줄에서 매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예 종목이 저한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고요. 알서포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알서포트는 재택근무, 그쵸, 재택근무 관련한 우리가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이죠. 알서포트랑 소프트캠프랑 두 종목이 있는데, 소프트캠프는 일찌감치 빠졌고요. 알서포트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유비쿼스는 솔직히 유비쿼스가 지금 1대1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쵸? 1대1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다음에도 뭐 출렁출렁 했는데 결국에는 고점에서 살짝 밀려서 마무리가 됐네요. 보통 1대1 무상증자 하는 날은 일단 올라요. 근데 어떤 때는 상한가를 가는 날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보합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5%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지금 보면 매수세가 훨씬 더 센 걸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월요일 날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월요일 날은 100%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슈는 1대1 무상증자 이슈는 여기서 끝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제약을 올라가는 거를 봤는데 못 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을 해서 쭈르륵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신호를 줬어요. 이현제약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종목 하나로 못 건드렸습니다. 어쨌든 헬릭스미스, 엔제시스, DPN 미국 임상 3- 이상 첫 환자 투약 실시 소식에 엔젤시스, 그쵸? 엔젤시스 충주공장 설비 구축 사실 때문에 이현제약이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현제약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 상한가 급등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내일 월요일 날도 괜찮을 종목은 지금 봤을 때는 자비스와 드림텍,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 보고 대응하시고요. 손절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11월 2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또 한번 화끈하게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